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모델3 퍼포먼스 트림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모델3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신규 등록 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모델3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주당 7,000대 이상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고객뿐 아니라 신규로 접수되는 고객 역시 내년 상반기 안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모델3가 어떠한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3의 전면 디자인은 다분히 전기차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릴이 있어야 될 부분이 막혀 있고, 또 앞쪽에는 프렁크라고도 불리죠. 별도의 적재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모델 S나 X 같은 경우는 가운데 T자 홈 안에 엠블렘이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을 보여줬었는데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다 막아두고 또 엠블렘은 보닛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약간은 밋밋한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헤드램프를 감싸는 부분에는 이렇게 볼륨감을 줘서 좀 역동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아래 범퍼부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드나잇 실버 메탈릭 컬러인데요. 모델3의 경우 화이트 컬러를 제외하고는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미드나잇 실버 메탈릭은 128만 6천 원에 추가금이 붙는데요. 레드 컬러는 그보다 더 비싼 200만 원대의 추가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3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외관 디자인이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실제 니로 EV보다 전체 길이는 319mm나 길고요. 또 앞바퀴 중심축부터 뒷바퀴 중심축까지의 거리, 즉 휠베이스는 신형 소나타보다도 더 깁니다. 퍼포먼스 트림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860kg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의 PS4S 235 35R 20인치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또 퍼포먼스 휠과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고요. 서스펜션도 다른 트림에 비해 낮은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트림은 듀얼 모터가 장착된 상시 4륜 구동 타입인데요. 하지만 PS4S 같은 경우는 조금 날이 춥거나 그리고 눈이 올 때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트림을 인도 받으신 분들이 겨울에 인도를 받으신다면 다른 사계절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고려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델3 개발 초기에 이렇게 좀 심플한 디자인을 지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름 결과물이 상당히 깔끔하게 원하는 대로 잘 나왔죠. 그리고 퍼포먼스 트림이라고 별도의 표기는 없는데요. 롱레인지 트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듀얼 모터라고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어에 카본5 리어 스포일러가 조금 다른 트림과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전동식은 아니고요. 자,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425리터의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꽤 깊은 또 히든 스토리지도 있고요. 그리고 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6대4 방식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눕히면은 완전히 플랫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요즘 유행하는 차박하기에도 나름 괜찮은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키가 제공이 됩니다. 키팝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에는 따로 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이시죠? 뒤에 넣었고요. 이렇게 필러 부분에 동그랗게 카메라가 있는 부분 아래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요. 또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잠그게 됩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에서는 열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주머니에 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게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제 오너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을 원격으로 잠금 해제 그리고 서먼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시승할 때 좀 게스트 계정 같은 걸로 좀 체험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를 이 필러부에 대면 문이 열리죠. 그렇다고 이 플러시 도어 핸들이 튀어나온 방식은 아니고요. 이 넓은 부위를 눌러서 문을 열고 반대쪽 부분을 당기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모델 X 같은 경우는 조금 다채로운 방식으로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적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먼저 시동을 걸려면, 아니 시동이 아니죠. 이제 주행을 위한 전원을 켜려면 이렇게 컵홀더 위쪽에 이쪽 부분에 아까 이 카드키를 접촉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기어 단수가 표시가 되고요. 출발에 앞서 실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모델 3의 가장 큰 실내 특징은 이 15인치 모니터입니다. 거의 모든 조작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주행 단수, P단이나 D단 이런 단수, 그리고 주행 속도, 그런 정보들은 왼쪽에는 이제 문 열림과 그 다음에 주행 중일 때는 차량의 위치, 그리고 주변 차량의 위치까지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충전, 그리고 이제 녹음,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의 큰 화면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이런 화면과 또 지도, 그리고 설정 화면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이런 아이콘들은 통화, 캘린더, 카메라, 에너지 충전,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토이박스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뒤편에 클러스터도 없고요. 그리고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비상등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거의 모든 조작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5인치 모니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쪽 모니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좌측 우측을 정한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이 다기능 버튼을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좌우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치도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살펴보시면 라이트, 헤드라이트나 실내 등도 이쪽에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잠금 장치,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라든지 주간 야간 모드, 그리고 시간 형식이나 에너지 디스플레이 등도 여기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행 모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트림은 이제 트랙 모드가 따로 있죠.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가 3가지가 있고요. 회생 제동은 낮은과 표준 2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정지 모드도 홀드, 롤, 크림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홀드처럼 정지 상태에서 이제 차량이 가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좀 눈이 오거나 미끄러운 길에서는 슬립 스타트라고 미끄러운 데서 탈출할 때 사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아래는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 쪽에 위치한 이 우측 다기는 이 볼을 통해 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직접 시연해 보겠지만 위아래를 돌려 가지고 속도,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차간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동작은 레버를 주행 중일 때 한 번 아래로 내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고요. 오토파일럿 기능은 거기서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다양한 정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회피 등의 이런 기능들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안전 및 보안, 정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10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글로브 박스도 여기서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가 에어벤트가 지금 안 보이죠?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따라서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온도는 여기서 이렇게
터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기화를 누르면 이렇게 양옆이 이렇게 싱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풍량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자 보시면은 여기 바람 방향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터치로 이렇게 위아래 그 좌우가 가능한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손이 시려울 때 이거를 이용해서 약간 이게 잡는 부분에 바람을 맞춰서 사용을 좀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신기한 기능이죠.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는 없고요. 그 대신 전 좌석, 특히 가운데 이제 2열 좌석 같은 경우도 열선 시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철전과 그리고 미디어도 있고요. 또 옆에는 이제 앞에랑 뒤에 이제 습기 제거하는 이런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기능이 이 15인치 스크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터치 오류가 난다든지 화면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모델 3도 OTA, 오버 더 에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나 주차를 한 다음에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바로 좀 조치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전 1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LTE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면, 그럼 네. 이 차가 성공의 아이콘 뭐 이런 걸로 지금 네, 사운드는 여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요. 어떠실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갔던 테슬라 고객 인도 행사 영상도 있죠. 안녕하세요, 오토피디 정원주의. 생각보다 영상이 화질이나 이런 선명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대규모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지금 보시면 화질도 이렇게 화질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네요. 괜찮은데? 물론 이런 영상은 정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는 안 되고요. 이게 테슬라 이제는 알파벳인데 한 대씩 빠져나가고 있죠. 자, 다른 기능들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꺼서 튜토리얼도 있고요. 사용 설명서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아케이드도 있죠. 좀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요. 가짓수가 상당히 많네요. 전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비치버기 레이싱 같은 경우가 한번 게임 플레이를 해볼게요. 테슬라. 게임 제조사 같죠, 이러니까. 로드증도 이렇게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2인이 가능한가 봐요. 일단 잠금 해제 안 됐으니까 기본적인 거를 컴포트? 약간 카트라이더 아니면 마리오 카트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이제 악셀 안 밟아 앞으로 가고요. 실제 이 테슬라 지금 모델 3에 있는 이 휠을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가속은 어떻게 하지? 이거를 누르면 또 여기 양옆에 이제 볼로 아이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드리프트가 되려나? 오케이. 이거 브레이크 밟고 돌리면 이렇게 드리프트도 가능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살짝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모델 3가 국내에서도 이제 대량으로 인도가 되면서 충전에 대한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 이제 오너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자,
뭐 충전소도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서울 용산 슈퍼차저가 4개 중에서 이제 3개가 사용 가능하다. 이제 하나만 지금 쓰고 있다. 이거를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한 칸 지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3칸이 비어 있고요. 이런 걸로 표기를 해주고,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 버튼은 위쪽에 룸미러, 그리고 비상등 버튼이 특이하게 위쪽에 있죠.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도 표시가 되고요. 거의 모든 기능이 이제 15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조작이 돼서 물리 버튼이 얼마 없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밖에는 스티어링 휠 쪽에는 2개의 다기능 볼이 있습니다. 이제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조작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조작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토파일럿과 관련돼서 속도 그리고 차간거리, 왼쪽은 뭐 미디어, 이제 볼륨과 트랙 넘기는 것 등의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정 시에는 설정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어링 뒤편에 클러스터도 없지만 뭐 되게 허전하지만 또 금방 익숙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뒤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기어 레버가 P 그리고 R, N, D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왼쪽은 방향 지지 등과 이제 와이퍼 기능이 있고요. 또 이제 도어 쪽에 보시면 문을 여는 버튼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문이 살짝 열리면 밀면 되고요. 만약 이게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되면 이 밑에 보시면 당겨서 이렇게 수동으로 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윈도우 간섭 등의 이유로 비상시에만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버튼이 없어요. 여기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열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열어서 USB 2개 정도만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하이그로시 재질이어 가지고 약간은 재질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2개는 따로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핀들이 없는 것도 조금은 불편한 요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 이렇게 뒀을 때 이게 좀 상당히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예전에는 이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전엔 이렇게 암레스트 안에도 공간과 그리고 시거잭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명이 그래도 이쪽은 조명을 같이 놨네요. 그 밖에 인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고급감을 나타내고 있죠. 조금 소재가 곳곳에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뭐 공간성이나 그리고 이런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컨셉카처럼 이렇게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했다는 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파격적인 구성이 실제 주행에서 불편하지 않은지 함께 달려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모델 3 역시 전기차답게 초반 이제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강한 토크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큰 토크가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높은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3가지 트림으로 나눠지죠. 스탠다드, 그리고 롱 레인지, 퍼포먼스 트림인데요. 지금 타고 있는 퍼포먼스 트림 같은 경우는 최고 속력이 261km, 그리고 제로백은 3.4초입니다. 거의 슈퍼카에 준하는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415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 그리고 제로백도 4.6초,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3가지 트림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선호가 높은 트림은 롱레인지 트림인데요. 각자의 성향과 또 이제 목적에 맞춰 가지고 트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롱레인지 트림과 퍼포먼스 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듀얼 모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 트림은 앞쪽엔 208마력, 그리고 뒤쪽에는 275마력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모델 S나 X보다는 차체가 컴팩트해지면서 상당히 좀 경쾌하고
기민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스티어링 방향성도 상당히 직결감 높은 수준이고요. 또 전기차답게 배터리가 하부에 있어서 이렇게 고속 구간이나 또 선해 구간에서의 안정성도 높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엔 이제 W20본, 또 후륜 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셋업이고요. 약간은 좀 탄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에서 인상적인 거는 초반 가속을 제외하고 이렇게 주행 중일 때는 내연기관과 크게 이질감 없는 주행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라고 가속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이 그렇게 내연기관과 달라서 이렇게 혼동이 오거나 낯설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건 주행 모드를 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또 회생제동 모드도 바꿔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리고 주행을 90km 정도의 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정수성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당연히 전기차답게 엔진음이나 배기음은 없지만 그 밖에 이런 풍절음이나 윈드실드 그리고 측면 유리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이 크게 거스르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아무래도 이 20인치 타이어에서 나오는 하부 소음이 그 중에서는 조금 두드러지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브레이크는 초반에 담력이 좀 세게 가져가야 돼서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약간 스무스하게 멈춘다기보다는 조금 더 힘을 많이 가해야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의 시야가 다소 제한적인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제 실제 오너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띄워가지고 이런 사각을 해결하고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지도를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지도를 안 보고 따로 여기다가 이제 앞쪽에다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해서 보는 경우도 많지만 확실히 그런 경우는 이 모델 3만의 특색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너들 사이에서는 이 사이드 미러의 광각 유리를 조금 더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모델 3에서 설계 안정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테슬라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무래도 오토파일럿 기능일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작동 시에 한 번 레버를 내리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네, 이렇게 주행상에 맞춰가지고 표시가 되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속도는 이제 오른쪽 다기능 볼을 위아래로 돌려가지고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월을 위해서 왼쪽 깜빡이를 킨 상태로 놔두면 끝까지 켜야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한 후에는 턴 시그널 램프도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중앙을 잡아주고 있고요. 유지 시간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표시가 뜨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모니터에서 색깔에서 이렇게 주변의 차량들이 그래픽으로 구현이 되는 게 조금 더 봤을 때 이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가 있죠. 자, 지금 좀 상당한 이제 곡선 구간인데도 중앙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버전 1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이런 정밀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차량 정체 시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완전히 속도를 정지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이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지는 또 않아요. 약간은 투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행 전에 제가 이 클러스터의 부재가 불편하진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느낀 바는 이게 클러스터가 없어서 처음에 좀 허전하고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이렇게 속도나 그리고 차량의 상태가 좌측 스크린에 표시가 되고요. 따라서 금방 적응되고 예상외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래도 스크린의 모든 기능이랑 표시가 이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너무 자주 조작을 하고 너무 오래 쳐다보고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나 뭐 내비게이션 또 차량 설정 등은 주행 중에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정차 시에 안전하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클러스터가 없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위치해서 위쪽에서 보였다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2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버튼을 내고요. 네, 출발하시죠. 지금 조수석은 이제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랬을 때 2열 시트에서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 무릎 공간은 이제 B필러 쪽에 맞추면은 그래도 한 주먹 2개가 꽉 찰 정도고요. 하지만 머리 공간은 닿지는 않는데 그렇게 또 여유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 민철기 에디터가 타면은 머리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상당히 좀 쿠션이 탄탄한 느낌이고요. 지금 내장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또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모델 S나 X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보급형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장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걸 감안하면 좋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은 백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우레탄 그리고 가죽 재질가 약간 스웨이드 재질도 사용이 된 것 같아요. 2열의 뭐 착자감이나 전체적인 인테리어 같은 거는 뭐 심플하게 그냥 무난한 수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에어벤트가 따로 있고요. 앞에는 에어벤트가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 2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리고 지금 뒤에서 열선을 따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윈도우 정도만 열 수가 있고요. 컵홀더가 있고요. 암레스트는 올렸을 때는 가운데 부분이 평평해서 가운데 앉아도 어느 정도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트 밑에 공간이 지금 제가 이거는 최대한 이제 높인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높였을 때는 발이 들어가기가 딱 맞게 들어간 정도입니다. 아까 이걸 최대한 낮췄을 때는 이렇게 발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들어갈 수가 거의 없는 정도였는데 높였을 경우에는 발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은 사람도 이렇게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죠. 그리고 2열에서 승차감은 예상보다 좋은 수준이에요. 이런 위아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정제되고 억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도로에 굴곡을 넘었을 때 잔진동 여진이 크게 있지 않고 살짝 뭐 딱딱하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충격들도 오히려 부드럽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충격을 이어가지 않는 그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 움직임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지금 시트 백 각도가 약간은 조금 더 누울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시트의 각도가 그렇게 또 아주 또 세워져 있는 편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1열에서의 뭐 승차감이나 움직임의 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2열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델 S와 또 X에 비교를 해서 좀 작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앞 1열만을 위한 차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치상 휠베이스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소나타보다도 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체감적으로는 근데 소나타보다는 좀 작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4명, 성인 4명이 앉기에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걸이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이렇게 옷걸이가 있는데요. 이 모델 3에서 좀 디테일을 많이 잘 한 것 같아요. 좀 이런 램프류도 모델 S에는 사실 차 가격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고급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보급형 모델인데, 이렇게 대량 생산 모델인데, 모델 3에서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좀 참신하고 좀 세련된, 좀 모던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봐도 이 앞에 15인치 스크린은 상당히 커요. 운전석에서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봐도 정말 잘 보이는데요. 야, 정말 크긴 크네요. 이렇게 2열에서 봤을 때도 앞에 이런 공간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모던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을 살펴보고 함께 달려봤습니다. 모델 3는 글로벌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확산을 위한 역할이 주어진 모델이죠. 높은 성능과 긴 주행 가는 거리, 그럼에도 접근 가능성 높은 가격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또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물량이 좀 많이 인도될수록 단차에 대한 이슈나, 그리고 아무래도 급성장에 따른 진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테슬라가 모델 3로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